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큐스타디 근태원 선생입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는 쌍곡선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아마도 여러분들이 대학 미적분을 처음 배우는 분들이시라고 하면 아마 쌍곡선 함수를 처음 볼 거랍니다. 이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나오지 않고 이 대학 수학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자, 요놈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주 꼼꼼하게 우리가 기초부터 차근차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쌍곡선 함수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물리와 관련돼 가지고 많이 사용되는 함수이기 때문에 이 쌍곡선 함수 그리고 역쌍곡선 함수에 관한 우리가 미분과 적분 그리고 간단한 그래프 정도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야 된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교재에 기본 쌍곡선 함수의 정의가 쭉 나와 있는데 그 정의에 맞추어서 그 6가지 기본 쌍곡선 함수의 하나하나에 대한 자세한 정보들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교재 기본 쌍곡선 함수 자, 정의 1에 6가지가 나와 있는데 저 데피니션 1에 나와 있는 이 6가지 함수를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려 한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요 1번, 2번에도 선생님이 미리 이렇게 기본적인 판서를 해놨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화면을 정지하고 요 내용을 먼저 판서를 하시고 선생님의 이 설명을 여러분 들으셔야 된답니다. 자, 일단 화면을 정지하고 여러분 먼저 판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쌍곡선 함수를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자, 우리가 첫 번째 나온 쌍곡선 함수는 우리가 sin hx라 썼는데 이걸 읽을 때는 여러분들이 상곡 sin x라고 읽는답니다. 자, 뭐라고 읽는다고요? 상곡 sin x. 영어로는 우리가 여러분이 그 hyperbolic sin function이라고 읽는데, 자, 원어의 얘기는 여러분 직접 보시면 될 거고, 우리 한국말로는 요놈을 상곡 사인 함수라고 읽는답니다. 자, 그럼 요 코사인 hx는 뭐라고 읽는다? 상곡 코사인 x라고 읽어준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각함수가 아니다는 걸 여러분 조심하셔야 된답니다. 사인 x가 아니고 사인 hx라고 쓰고 요 h가 들어갔다는 것은 상곡선 함수임을 표시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요놈은 상곡 사인 x, 요놈은 상곡 코사인 x 있는데, 자, 그러면 상곡 사인 x는 무엇을 상곡 사인 x라고 했냐면 수학자들이 요 지수함수인 2의 x하고 2의 마이너스 x를 요놈을 빼가지고 2로 나눈 것은 상곡 사인 x라고 한다라고 약속을 했고 정의를 했고 2의 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를 더해서 2로 나누었을 때는 요놈을 상곡 코사인 x라고 하자라고 수학자들이 정의를 했답니다. 요 정의는 선생님이 정의한 게 아니고 수학자들이 이렇게 정의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상곡선 함수의 이 정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답니다. 상곡 사인 x가 뭐냐? 즉 상곡 사인 x가 뭐냐? 2분의 2의 x승 빼기 2의 마이너스 x승이다. 상곡 코사인 x가 뭐냐? 2분의 2의 x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이다. 라는 것을 모르면 여러분 절대로 안 된답니다. 이건 반드시 여러분 알아야 된답니다. 요놈의 정의가 요놈이기 때문에 요놈이 요놈이라는 걸 모르면 큰일 나죠. 그죠? 마찬가지로 요놈이 요놈이라는 걸 모르면 큰일 난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상곡 사인 x는 이렇게 정의하고 상곡 코사인 x는 이렇게 정의했는데, 자, 이 상곡 사인 x는 그 특징이 기함수, 즉 원점 대칭인 함수랍니다. 왜 원점 대칭인지는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게, 만약에 여러분 요놈을 간단하게 fx라고 둔다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를 집어버리면 그럼 요놈은 2분의 2의 마이너스 x승 빼기 2의 플러스 x승이 되니까 정확하게 요놈은 요놈의 반대보호기 때문에 요놈이 이렇게 되어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x를 집어였을 때는 x의 함수값에다가 마이너스 붙은 값과 같다는 것은 요게 기함수임을 보이는 식이죠. 자, 요런 얘기는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때 기본적으로 했을 거니까 선생님이 굳이 지금부터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이 전체 부가 바뀌어 나오기 때문에 기함수고, 요놈은 또 여기에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요놈이 마이너스 x 되고 요놈이 플러스 x 되니까 요놈이 전체 부가 변동이 없죠. 그러니까 요 경우는 뭐다? 우함수가 된다. 우함수면 y축 대칭인 함수가 된다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된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상곡선 함수는 우리가 개형을 어떻게 그리냐면 요 놈을 우리가 두 개의 함수의 합으로 쓸 수 있는데 2의 x승이라는 함수하고
2의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이라는 요 두 함수의 요놈과 요놈의 합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자, 2분의 2의 x승이라는 함수는 우리가 여러분 알고 계시는 2의 x라는 지수 증가 함수의 2로 나눈 값이니까 함수값을 밑으로 절반으로 줄어들게 만들면 되죠. 그래서 x가 0일 때는 2분의 1을 들어가고 2분의 1을 지나고 x축을 점근선으로 하는 요런 요 점선으로 표시한 요 곡선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그러면 요 놈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조금 기초가 약한 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하답니다. 2분의 2의 x승하고 2분의 2의 마이너스 x승하고 다시 요 놈을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요 놈하고 요 놈의 관계는 x의 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요 놈을 y축 대칭하면 요 놈 나오죠. 그러면 요 놈하고 또 요 놈은 온다. 요 놈의 마이너스 전체 부가 바뀌었다는 것은 요 놈을 y의 부가 바뀌었다는 것이니까 요 놈을 x축 대칭하면 또 요 놈이 나온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요 그림을 가지고 요 그림을 그려내려고 그러면 일단 요 놈을 y축 대칭하면 대충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림이 된다겠죠. 이런 식으로 그림이 되는데 그 놈을 다시 x축 대칭해버리면 이런 그림이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요 놈을 y축 대칭하고 x축 대칭하면 요 그림이 나온다. 자,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은 기초가 매우 약한 학생들 위해서 선생님이 좀 자세히 설명했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면 우리가 상곡 sin x라고 하는 이 함수는 요 놈과 요 놈의 합으로 이루어진 함수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러면 자, 요 그림하고 요 그림으로 점선으로 표시한 요 두 함수를 더하는 것이 상곡 사인인데, 자, 그럼 요 놈이 2분의 1하고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면 원점을 지나게 되겠죠. 그리고 자,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요지 이만큼에다가 마이너스 이만큼을 더하면 대충 이만큼 된다고 칩시다. 사실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래서 요 놈은 약간의 마이너스 값들이 0을 향해서 가고 요 놈은 점점점 커지는 구조인데, 이제 요 놈이 가면 갈수록 이게 0에 접근하기 때문에 요 놈을 우리가 처음에는 이만큼을 음수값을 더하게 되면 요 놈이 깎여져서 이 밑으로 내려오지만은 점점점 커지면 이게 한없이 0에 붙어가기 때문에 요 곡선이 거의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요 놈하고 요 놈을 더한 것은 이 곡선에 거의 붙어가는 그런 그림이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x가 한없이 작아지면 이 곡선이 거의 지금 0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요 놈과 요 놈을 더한 곡선은 사실상 이 곡선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상곡 sin x는 x가 한없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거의 이 곡선에 붙어가는 이런 그림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대충적으로 추정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고 계시는 요 상곡 sin x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이런 형태의 뭐가 된다? 원점 대칭인 곡선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두셔야 된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랬을 때에 요 상곡 sin x가 이렇게 요 곡선에 이렇게 한없이 붙어간다고 해서 요런 곡선을 우리는 점근 곡선이라고, 또 이쪽으로 갔을 때는 이 곡선에 이게 한없이 붙어가기 때문에 요 곡선 역시도 뭐가 된다? 우리는 점근 곡선이라는 용어를 쓴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이제 결론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첫째는 상곡 sin x라는 것은 여러분이 2분의 2의 x승 빼기 2의 마이너스 x승이라는 것은 자다가도 외우셔야 된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곡 sin x라고 하는 것은 원점 대칭인 요런 단조함수가 된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고, 또 이제 세 번째는 그러면 상곡 sin x를 미분하면 뭐가 될 것인가? 자, 상곡 sin x를 미분하라는 말은 결국은 요 놈을 미분하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요 놈을 우리가 2분의 2의 x승 빼기 2의 마이너스 x승이라는 요 놈을 우리가 x에 관해서 미분을 한다라고 하면, 자, 요 분모 인은 그대로 적어주면 되고, 자, 요 놈을 미분하면 2의 x승은 그대로 나올 것이고, 2의 마이너스 x승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앞에가 나오니까 요게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살짝 요 밑에 보니까 2분의 2의 x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상곡 코사인 x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뭐가 된다? 상곡 코사인 x가 되어진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우리가 상곡 사인 x를 미분하면 바로 상곡 코사인 x 된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상곡 사인 x를 미분하면 상곡 코사인 x가 된다는 것을 바로 나와야 된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다시 한번 뭐라고요? 상곡 사인을 미분하면 상곡 코사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적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럼 왜 이렇게 되는지도 분명히 알고는 있어야 된답니다. 이런 외우지는 않더라도. 결국 상곡 사인 함수가 이렇게 정의되기 때문에 요 놈을 미분했더니 결국 이렇게 나왔는데 요 놈은 상곡 코사인 x의 정의죠. 그래서 상곡 사인을 미분하면 상곡 코사인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여기에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적어놔야 되는데 뭘 알아야 되냐면 그러면 우리가 금방 상곡 사인을 미분한 상곡 코사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또 적분 입장에 생각해보면 그러면 상곡 코사인 x를 적분하면 뭐가 되는가? 그렇죠. 미분의 반대가 적분이니까 요 놈을 미분해서 요 놈 됐다 그러면 요 놈을 적분하면 요 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곡 코사인을 적분하면 뭐가 된다? 그렇죠. 상곡 사인 x가 되어진다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상곡 사인에 관한 중요한 정보들을 우리가 다 살펴봤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상곡 코사인 x는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2의 x승에다가 2의 마이너스 x승을 더해서 2로 나눈 값이죠. 그러면 요 놈은 뭐가 된다? y축 대칭인 우함수가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요 함수는 결국 2분의 2의 x승에다가 2분의 2의 마이너스 x승이라는 요 두 함수의 합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알고 계신 대로 2분의 2의 x승은 그림이 이렇게 되죠. 그리고 요 놈을 y축 대칭하면 요 놈 되는 거기 때문에 2분의 2의 마이너스 x승은 그림이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요 두 놈을 더하라겠으니까 요 놈도 여기에서는 2분의 1이고 요 놈도 여기에서는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은 요 놈이 되어지죠. 그리고 대충 이만큼에다가 이만큼을 더하면 이게 되겠죠. 또 이만큼에다가 이만큼 더하면 대충 이만큼 된다 칩시다. 그런데 점점 요 놈이 0에 접근하기 때문에 이제 한없이 x가 커지면 점점점 요 두 개 더한 것은 사실상 이 점성과 비슷해지는 거죠. 요 빨간 게 상곡 코사인 x인데 결국 x가 한없이 커지면 요 값이 거의 요 놈에다 요 놈을 더할 때 요 놈이 거의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요 놈 더하기 요 놈은 사실상 요 놈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그런 모두. 저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요 놈이 한없이 0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요 두 곡선을 더한 것이 결국 요 곡선에 사실상 요 곡선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요 놈은 y축하고 1에서 만나는 상곡 코사인 x는 이와 같은 그림이 된다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셔야 된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상곡 코사인을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상곡 코사인을 미분하는 것은 상곡 코사인 함수의 정의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고 결국 요 놈을 미분하라는 말인데 요 놈을 실제 미분하면 2분의 자, 요 놈을 미분하면 그대로 2의 x고 요 놈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이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요 놈은 또 뭐다? 상곡 사인 x 정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곡 코사인을 미분하면 상곡 뭐가 된다? 사인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당장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삼각함수는 우리가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 나오지만은 상곡선 함수는 상곡 코사인 x를 미분하면 그냥 상곡 사인이지 여기에 마이너스 나오는 게 아니다는 것을 여러분 또 명심해 주셔야 된답니다. 상곡 코사인은 미분하면 플러스 그냥 상곡 사인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이 정의에 따라서 알 수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여기까지 우리가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것은 상곡 사인 미분하면 상곡 코사인 되고 상곡 코사인 미분하면 상곡 사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자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요 놈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여러분이 또 기억하셔야 되냐면 그러면 상곡 코사인을 미분했으니까 상곡 사인이 됐다는 것은 결국 이번에는 상곡 사인 x를 적분하면 어떻게 되는가? 요거는 상곡 코사인 x가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또 기억하셔야 된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다시 한번. 상곡 사인 함수는 이렇게 정의되고, 상곡 코사인 x는 이렇게 정의되고, 상곡 사인을 미분하면 상곡 코사인 되고, 상곡 코사인을 미분하면 상곡 사인이 되고, 상곡 코사인을 적분하면 상곡 사인이 되고, 상곡 사인을 적분하면 상곡 코사인이 된다까지를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된답니다. 또 여러분이 또 하나 알아둬야 될 것은 뭐냐면 여기서 자, 또 중요한 식을 하나 선생님이 펼쳐보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요 상곡 사인을 그쵸? 요 상곡 사인을 여러분이 가만히 보면 요렇게 요놈이 정의되어 있다는 말은 우리가 상곡 사인 x에다가 상곡 코사인 x를 만약에 더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요놈에다가 요놈을 더한다는 말은 결국 요 두 놈을 더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2분의 2의 x승 빼기 2의 마이너스 x승하고 2분의 2의 x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더하면 요 두 놈을 더하게 되면 요 놈은 없어지고 요런 게 두 개인데 분모가 2니까 요 놈은 요렇게 되어진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죠. 그리고 상곡 사인 x에서 상곡 코사인 x를 빼게 되면 이 말은 요놈에서 요놈을 뺀다는 것은 요놈에서 요놈을 뺀다는 말이기 때문에 자, 무슨 말이겠죠? 자, 선생님이 살짝 자리를 바꾸어 보겠습니다. 상곡 코사인 x에서 상곡 사인 x를 빼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빼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요놈에서 요놈을 빼게 되면 자, 요놈은 없어지고 이제 요놈만 두 개가 남는데 2로 나누었으니까 결국 2의 마이너스 x승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우리는 요 두 식을 자변은 자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곱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자, 요놈 더하기 요놈에다가 요놈 더하기 요놈 빼기 요놈이니까 요렇게 곱하면 상곡 코사인 제곱 x가 되어지고 요렇게 곱하면 상곡 사인 제곱 x가 되어지고 요렇게 곱하면 요놈이 뭐가 된다?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공식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요 공식을 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가함수에는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1인데 상곡선 함수에서는 상곡 코사인 제곱에서 상곡 사인 제곱을 빼야만이 뭐가 된다? 1이 돼. 빼서 1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상곡 사인 함수는 이렇게 정의된다. 2분의 자, 상곡 사인 함수는 자, 2분의 2의 x승 빼기 2의 마이너스 x가 된다. 이걸 기억하자 그랬죠. 상곡 코사인은 2분의 2의 x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가 된다. 이걸 기억하자. 그리고 상곡 사인을 미분하면 상곡 코사인이 되고 상곡 코사인을 미분하면 상곡 사인이 된다를 기억하자. 그러니까 상곡 코사인이 이제 적분하면 상곡 사인이 될 것이고 상곡 사인을 적분하면 상곡 코사인이 된다를 기억하자. 그리고 요놈을 기억하자는 거죠. 상곡 코사인 제곱에서 상곡 사인 제곱을 빼게 되면 뭐가 된다? 요게 1이 된다는 것을 제곱에서 제곱을 빼야만이 1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요걸 기억하자.